예,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취소로 한반도가 다시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양측 모두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풍계리 실험장 폐기 행사가 방사성 물질 유출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어제 있었던 행사의 영상들이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새로운 영상들도 지금 이렇게 달라지는 새로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핵실험장 폐기, 북한이 호언장담을 했던 거고요. 예, 23일 날 20부터 25일 사이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능할까 뭐 걱정도 됐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 네, 좀 그렇죠.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은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을 통해서 이제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 따라서 그동안 사용됐던 북부 핵실험장은 모든 사명을 마쳤다. 따라서 그것을 폐기하겠다. 폐기 의식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한 것이고요. 예. 특히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그걸 할 것이다. 그리고 남측 기자단과 전문가를 초청하겠다. 예. 이제 북한이 발표한 거로는 전문가와 기자단을 초청하겠다. 5개 나라. 다시 말하면 4개 나라는 핵을 보유한 국가고 우리는 이제 유일하게 핵을 보유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참가를 한 것인데 역시 북한이 우리 기자단의 명단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이게 좀 딴 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김계관 부상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그 날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연기하는 그때 김계관 부상의 미국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게 좀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이 예고한 대로 23일, 25일 사이 24일에 이걸 폐기했고 이제 시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영상을 직접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화면들 보시면 이제 외신 기자들이 직접 촬영한 화면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기자들도 포함이 돼 있죠. 핵폐기 갱도도 있었고요. 자, 막사, 관측소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을 완전히 철거하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취재했던 기자들의 말을 빌리면 굉장한 굉음, 그러니까 산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 그리고 바위 보시면 여러 가지 파편, 비산물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갱도가 과연 완전히 폐기가 됐을까 그 부분인데 폐기 순서는 2번, 4번, 3번 갱도 순으로 됐다고 합니다. 먼저 입구 쪽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쪽에서 이제 폭발음이 한 2번 정도 들렸다.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폭음이 들렸다는 건데 그러면 3곳에서 폭발을 시킨 건지 이걸 어떻게 좀 방식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핵무기연구소 부소장이 처음에 브리핑을 하면서 갱도 안에 폭발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보여줬거든요. 그것을 보면 3개의 갱도 다 입구뿐만 아니라 안에 적당한 위치에 2군데씩 폭발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갱도 안에까지 폭발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음이 순차적으로 들렸다고 봅니다. 각 갱도마다 3곳 정도는 폭발을 시켰다. 그렇게 하고. 근데 특히 이제 관심 갖는 게 이제 가장 핵실험 많이 했던 2번 갱도인데 1번이 어차피 붕괴됐다고 하지만요. 자, 2번에 있는 갱도가 제대로 폭파되지 않으면 거기서 오랫동안 많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안 좋은 물질들이 방사성 물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방사능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고 측정기를 압수한 문제도 그렇고 제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세미파라친스크 핵실험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456차 실험을 했는데 그중에 209차가 수평갱도에서 했습니다. 소련이 물러간 다음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IAEA 전문가를 초청을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4차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하고 협력해서 3년에 걸쳐서 복원을 했는데 그때 방사능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대기권 실험한 거, 지상에서 실험한 거는 상당히 오염이 돼 있고 수직갱도에서 좀 낮은 갱도 실험해서 호수가 크게 생긴 것도 상당히 오염돼 있지나 수평갱도에서 209번을 실험했는데 거의 오염이 없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풍계리처럼 화강암 지역으로 돼 있는 곳입니다. 화강암은 석영질이 많기 때문에 암석을 녹여가지고
대부분의 그 방사능 물질을 감싸고 안아가지고 그 아래서 유리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99.5%의 고체 방사성 물질이 그 안에 갇힌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누출이 안 되고요. 지하수로도 역시 지하수로 고체 그 물질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배계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나누어집니다. 예. 그래서 1년에 이동하는 거리가 한 10m도 채 안 되고 작은 것은 1m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유출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방사능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왜 안쪽을 폭파했느냐, 어떤 구설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파라친스크에서 수평경 대수 문제가 되는 거는 갱도 안에 고여 있는 물, 거기에 이제 누적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가해지면서 방사능 농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죠. 좀 봉쇄를 했거든요. 풍계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봉쇄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계측기를 압수한 것은 제가 보기엔 돌발 변수를 예.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가장 먼저 그 수평경도 지하 핵실험을 했을 때 방사능 기측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캘리브레이션 하려고 그러다가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것을 발견했어요. 모든 화강암 지역에는 환경방사선, 라돈가스가 나옵니다. 우리 환경방사선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지금 이 갱도를 폭파하기 전에 환풍 장치들을 다 제거했거든요. 예. 그래서 환풍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라돈가스가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방사성 측정기에 걸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이 강경호 북한 핵무기 연구소 부소장 브리핑을 했던 당사자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강경호 부소장 얘기를 듣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핵시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북락시키고 갱도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하는 동시에 현지에 있던 일부 경비 시설들과 관측소들을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투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핵시험장 폐기를 통하여 조선 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공화국 정부의 주동적이며 평화 애호적인 노력이 다시 한번 명백히 확정되었다. 예, 선대사님, 그 강경호 부소장, 북한 핵무기 연구소 부소장입니다. 글쎄요, 북한 고위층 인사가 저기 뭐 창반으로 올리는 만무하다, 뭐 이런 뭐 분석이 있었는데 또 직접 나와서 이렇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결국 사실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거든요.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과연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냐. 예. 오히려 그것이 북한이 그동안 6차례 핵실험장을 선도적으로 폐기함으로써 그동안 축적됐던 어떤 그 증거 자료, 다시 말하면 앞으로 검증을 통해서, 사찰과 검증을 통해서 북한의 핵 능력, 그동안 무슨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했고 그것이 어떤 위력이었고 전반적인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현장을 아예 폭파시키고 인멸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부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의 노력은 다 투명하고 아주 완벽하게 잘 됐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그 의미를 스스로 부여를 했어요. 조선반도와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자기들의 주동적인 조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북한 이 지금 부소장의 발표 내용 제일 말미에 이것은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핵 보유 국가로서 이제 이것은 핵군축,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 핵군축이 우리가 주동적으로 다시 더 이상 이제 핵실험을 안 했으니까 핵실험 금지와 같은 그런 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 부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와서 발표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 저기 지금 취재 기자들 가서 취재를 했잖아요. 예. 굉장히 열악하게 정말 그 환경 속에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일부 마스크를 한 취재 기자도 보이고 물론 이제 안전모를 쓴 취재 기자도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폭발 직전에 갱도 입구 정도는 좀 여럿이 보여주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과연 취재 기자들께 어느 선까지 보여줄 건가? 예. 또 관람하면 그 핵 갱도 입구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지금 이걸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예. 저 정도 편의를 봐준 거는 북한 측 태도를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전문가들이 가야 된다 예, 예. 했을 때에는 전문가들은 깊이 안에 들어가 보고 설계도를 봐야 됩니다. 관측 장비도 가지고 들어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예. 그런 조치가 없었고요. 예. 도면을 보여줬는데 제가 보기에 그 도면은 실제적으로 핵 갱도의 모양을 그대로 묘사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기폭실 쪽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다양한 가지 갱도가 있고 좀 굴곡이 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것이 없이 직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계도는 아니었다. 예. 예, 지도 보여준 게 그냥 뭐 그러니까 주갱도 있고 가지갱도 있는데 그냥 예. 형태만 예. 간략하게 그려진 예. 그런 그림만 보여줬기 때문에 예. 정확한 구조를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예. 지적이십니다. 특히 이제 3번, 4번 갱도 있잖아요. 예. 이게 미사용 갱도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이 갱도를 지금 보면 북한 측 발언 내용을 보면 예. 이걸 정말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만큼 중요한 갱도였는데 이걸 폐기를 시켰다. 예. 그러니까 미래 핵 무기, 핵을 포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이제 그 후발국 중국 같은 나라가 핵을 개발할 때 3단계를 거쳐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사일이 탑재할 만한 소형화된 표준화된 핵을 개발했고요. 두 번째는 전략핵 수소폭탄을 개발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목적 탄을 개발을 합니다. 수소폭탄은 굉장히 작고 다탄두화된 그런 탄이나 EMP가 강화된 포탄을 만들고요. 예. 그다음에 전술핵으로 야포탄이나 아니면 핵지뢰나 이런 그 특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핵을 또 개발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3번 갱도와 4번 갱도가 그 목적에 아주 적합하게 잘 설계된 것 같아요. 3번 갱도 보면은 가지가 2개 갈라져 있고 짧습니다. 이거는 소위력의 전술핵을 개발하기에 적당한 여러 번 실험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런 것이고요. 4번 갱도는 굉장히 길면서 높죠. 대위력의 그 시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화된 수소폭탄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그런 실험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폭파시켰다는 것은 미래 핵을 갖다가 뭐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강경호 부소장 예. 얘기로는 그 브리핑에 핵실험장 예. 복원이 불가능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이게 복원할 수 있는 건지 예전에 영변 냉각탑 그 폭파 예. 이후에 예. 저희들이 좀 불신의 그런 게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영변 핵 그 냉각탑 같은 경우에는 영변 단지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원자로도 그냥 있고 그다음에 일부 냉각탑만 폭파시킨 거고 그거는 복원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핵실험장 자체를 예. 폭파시킨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의미가 더 크고요. 다만 폭파 장소를 보니까 예. 기폭실은 그냥 놔두고 중간에 주갱도만 폭파시켰어요. 2군데. 그것도 낮은 위력 같아요. 예. 그래서 갱도는 폭파시켜서 주저앉았으나 예. 핵실험장 그 자체는 네. 나중에 맘만 먹으면 예.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그 미진한 영역이 남는다. 저 정도라면 이렇게 나중에 봅니다. 사후에 뭐 사찰 검증 이런 거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지금 뭐 북미 회담이 일단 뭐 연기라기보다는 일단 취소가 됐지요. 그러나 언젠가 다시 열려서 정말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그 수준의 그런 합의에 호응을 해온다면 역시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핵실험장뿐만 아니라 뭐 북한의 원자로라든지 농축 이 시설이라든지 이 모든 전반적으로 핵과 관련된 시설과 장비와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찰과 검증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CVID 다시 말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것도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언젠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할 수 있고 또 일각에서는 북한에는 만탑산 외에도 저런 비슷한 화강암질의 산들이 무수히 많고 예. 우라늄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미 개발했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있는 겁니까? 다른 핵실험장 갱도 없다. 뭐 이렇게 갱도는 없다고 가정했더라도 그걸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비밀리에 예.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거는 추정이 가능한 미국 것이죠. 언론에서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건 예, 무슨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핵실험을 한다고 할 때 그 제대로 봉쇄를 하고 철저하게 측정을 하려면은 그 주변 암석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최초 핵실험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집안 암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갱도는 자기네들이 거기서 6번의 실험을 하면서 그 지역 안반 특성에 맞게 가장 현대화된 기법들을 동원해서 만든 갱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무너뜨렸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실험을 하려면 암석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역시 첫 번째 실험 정도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할 때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개량을 해야 됩니다. 예. 어차피 시간이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미 회담 취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북한 핵실험장 폐기 당일날 이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제 6월 12일로 예정됐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일단요. 발표 취소를 한 배경이 궁금해요. 그 사실 뭐 기념주화를 백악관에서 만들 정도로 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그 성과물에 대해서 어떤 뭐가 날 것으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이제 인지할 정도였는데 전격적으로 취소한 배경. 물론 이제 최선희 그 부상에 대한 어떤 그런 발언에 대한 어떤 적개심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혹시 저희들은 이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정의용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고 남북 정상회담 발표를 했고 이어서 미국에 가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 회담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당신들 말이 그렇다면 믿고 회담을 해보자. 5월 중에 회담을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후에 알려진 거지만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실무 접촉들이 이어졌고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미국의 입장, 북한의 입장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정상이 만나면 합의할 문안까지 어느 정도 조율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날짜만 정해지고 합의가 회담만 이루어지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 5월 16일이거든요. 김계관 부상이 이제 볼턴을 향해서 이제 이 펀치를 날렸죠. 네.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폐기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핵 폐기를 강요한다면 나는 그런 단어를 썼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연기가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그 조건이 뭔지를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국무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CVIP 방식이다. 완전한,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탄두라든지 핵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갖다가 미국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걸 볼턴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아마 그동안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게. 그러나 사실 북한은 그런 협상을 원하는 건 아니었지요. 말하자면 북한이 늘 얘기해왔던 것은 대등한 핵보유국으로서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지난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도 핵 보유국으로서 앞으로 협상은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일방적인 핵 폐기를 요구하는 그런 협상은 아니다. 그런데 회담을 합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영 모든 걸 다 미국이 원하는 판대로 가게 되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김계관 부상의 담화로 나타난 것이고 그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조야에서는 과연 북한이 CVID, 다시 말하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회담이 열린다 해도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좋은 합의가 나오지 않는 그런 회담을 과연 지금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심을 한 것이고, 그러면 그 발표하는 방식을 뭐 성명이나 이런 걸로 해버리면 그 상당히 아주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아주 독특한 방식,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하고 그 내용도 굉장히 아주 이 절제 있는 표현들을 써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감사도 표시했고요. 평소와는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올렸던 그런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본인도 기대했고, 그런데 미국을 향한 적대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6월 12일 날 하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다. 그건 취소하겠다. 그러나
북한이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이 바뀌면 전화나 편지를 해라. 그러면서 앞으로 회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김계관 최선희 부상의 그 미국을 향한 적대적인 표현을 문제 삼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CVID 방식의 비핵화의 의지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거래 기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왔을 때 활짝 웃었던 모습 대중 연설할 때 저희들이 그런 기억까지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게 밀고 당기는 그런 차원인지 일방적인 취소인지 근데 중요한 게 뒤에 여지를 남겼잖아요. 그럼요. 물론 취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언제든지 편지하고 전화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이 사실은 뭐 어떻게 단초를 제공했던 인물인데 네. 오늘 본인 명의로 또 담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수위가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낮고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하다 그럴까요?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던데 네. 글쎄요,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새벽이죠, 뭐. 저도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예상 반응을 물었을 때 아마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회담을 연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뭐 김정은 위원장의 명의라든지 아니면 공화국 공식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나오지 않겠나 그랬는데 예. 역시 다시 김계관이 등장을 해서 위임에 의해서라는 이제 단서를 예, 달았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시켰다 이렇게 예, 보는 그렇죠. 거죠. 위임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여기서 보면 북한의 어떤 독특한 정권의 속성을 볼 수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 신과 같은 존재고 무오류의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김계관 부상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북한도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뭐 우리가 한 것은 회담을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계관 부상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지금 하나하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를 미국도 알 텐데 그걸 모든 걸 뭐 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느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속내는 북중 정상회담 후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고 하는 걸 요구를 했고 그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마냥 단계화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김계관 회상의 입을 빌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게 이제 돌린 겁니다. 자, 우리 회담 열려 있다. 미국이 선택해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다시 열리려면 미국이든 북한이든 입장을 바꿔야 다시 그렇죠. 열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일단 공은 또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서로 지금 공을 던진 겁니다. 맞습니다. 서로 공을 던진 건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북한은 CVID를 받아야 되고 미국은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뭔가 상황 변화 요인이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대화 여건 조성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의용 국가보실장이 99.9% 북미 정상회담 성사될 거다 이렇게 거의 확신에 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어제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청와대도 이제 그 이번에 그런 문제, 갑작스레 돌출을 한 이런 상황을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갈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은 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청와대 또 우리 통일부나 외교부 어떻게 지금 상황을 좀 대처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어려운 분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특사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걸 전했고 그래서 회담이 성사됐고 또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우리 선언에 담았고 그러니까 이 의지가 분명하다. 그러니 회담만 열면 이건 완전히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믿고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북한 행동을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 뭘 보고 얘기를 한 것이냐. 또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고 왔으니까 뭐야, 뭘 보고 온 거야?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래도 문 대통령이 어떻든 간에 한반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고 한반도 평화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중재자라기 아니라 우리가 당사자로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생각을 바꾸도록 다시 말하면 CVID 방식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만이 김정은 정권의 살 길이라고 하는 걸 설득하는 노력 네. 그것이 한미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화, 재개, 그리고 인내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과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충긋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